자, 개념 원리 98쪽. 개념 원리 98쪽 평행 이동을 한번 봅시다. 평행 이동. 자, 우리가 중등 때도 이미 평행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지? 평행 이동 말 그대로 이동을 하긴 하는데 어디? X축에 평행하게 혹은 Y축에 평행. 그래서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 X축이 가로선이니까 좌우, Y축으로 평행 이동은 상하 이동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평행 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이 있는데 점의 평행 이동은 너무 쉽습니다. A, B라는 녀석이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간다고 치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M, B 더하기 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맞죠? 지금 책에는 뭐 X, Y라고 해놨는데 뭐 상관없다. 자, 이동한 만큼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도형에서의 이동은 즉 식이라고 생각한 게 이해하기가 편하다. X축으로 뭐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X 자리에 X-A를 넣어야 되고 Y 자리에 Y-B를 넣어야 됩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자, 다시 점은 그냥 그대로 평행 이동하는 거대로만 넣어주면 되고요. 식에서는 부호를 바꿔서 넣어야 됩니다. 부호가 바뀝니다. 요거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100쪽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100쪽 넘어가면 자, 필수 1번에 1번 평행 이동 X, Y에서 X 플러스 1 X, Y에서 뭐로?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B 맞나? Y 플러스 B가 마이너스 B 맞죠? 자, 그러면 얘는 뭐고? X에서 X 플러스 1이 됐으니까 X축으로는 얼마만큼? 1만큼 같다는 소리고 Y축으로는 얼마만큼요? 마이너스 B만큼 같다는 소리입니다. 평행 이동한 게 X축으로는 1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행 이동 요거에 의해서 점 마이너스 2,3이란 녀석이 어디로 가겠냐라는 건데 그 결과가 A, 2래요. 자, X축은 얼마만큼? 1만큼 가요. 마이너스 2에서 1만큼 가면 얼마대로?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에서 2까지면 얼마고?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니 B는 얼마요? 1입니다. 그러면 A 값, B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더라. 그죠? 그래서 A 빼기 B 마이너스 1에서 1을 또 빼놨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죠? 이해됐나?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맞지? 산수 할 수 있잖아.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2번 봐요. 5,1이라는 점에서 마이너스 1이네. 자, 5,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 3,4로 옮긴답니다. 자, 그러면은 5에서 3이 되려고 하면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야 될까, 아이가? 그지? 자, 마이너스 1에서 4가 되려면 Y축으로는 플러스 5만큼 아이가? 그제? 됐지? 자,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1, 마이너스 3이 자, 1, 마이너스 3이 어디로 가겠노? X에는 2를 빼야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1. Y는 5를 더해야 되니까 얼마? 2. 됐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1, 2 끝입니다. 이게 너무 쉽죠, 그죠? 이거 어렵다 하면 쌤 좀 곤란해진다. 자, 그러면 20
20이 아니고 34번, 35번 한번 해봅시다. 34번, 35번. 34번은 뭐 그냥 풀면 되고 35번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34번, 35번 풀어봐요. 자, 확인 체크 34번, 35번 풀어봅시다. 자, 봐라. 2, 마이너스 4에서 어디로 가는데? 1,3으로 간단 말이야. 1, 마이너스 3이제? 그럼 x가 얼마 증가해야 되네? x가 2에서 1이 되려고 하면 마이너스 1만큼 아이가? 그제? 뭐잖아. 2에서 1 되려고 하면 마이너스 1 해야 가까이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이 되려면 y는 얼마만큼? 1만큼 갈까 아이가? 그제?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똑같이 움직일 거라고. 얼마? 마이너스 3,6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면 얼만데? 마이너스 4 아이가? 그 다음 6에서 1만큼 가면 얼만데? 6 더하기 1, 7 아이가? 뭐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와 이거를 못하고 딱 하고 있노. 집안을 좀 쉬운 거는 쉽게, 어려운 거는 어렵게. 어? 안 돼. 자, 이거는 확인하고 자식을 할 것도 없잖아. 아니, 뭐, 초등학생도 풀겠다, 이씨. 자, 그 다음에 35번. 35번. m,n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자, 일단, m,n이란 녀석이 있다. 이거를, 평행 이동을 할 건데,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갈 거야. y축으로는 얼마만큼 간다고? 마이너스 3만큼 갈 거야. 그럼 그 결과를 내가 뒤에 문제 보지 말고 적어 봅시다. 그냥아, 뭐 되노 그러면? x좌표는 뭐 되노? 아니, 그걸 보지 말고 여기 보라고. 이거 보고. 그래, n 플러스 2, 그래, n-3. 치수야, 앞에 봐라. 그 밑에 뭐 있는데 그 번호 쌤이 지금 확인 체크하고 있는데. 쌤이 항상 얘기하지. 설명할 때는 칠판 보라고. 자, 다시. x축으로 2만큼 가는 평행이동, y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가는 평행이동. 이 녀석에 의해서 얘가 이쪽으로 간다고. 그럼 m이 뭔지 n이 뭔지 모르니까 내가 그냥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m에다가 2를 더해요. n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해요. 됐나? 이게 이제 결과물이야. 나는 이걸 몰라. 왜? m은 애초에 시작이 어디서 했는지 모르니까 모른다고. 그렇지만 표현은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표현해놨더만 이제 문제 조건이 뭐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y 플러스 19는 0의 중심과 일치. 일치라는 단어는 다 알잖아. 뭐고 같다는 소리야 이가. 뭐가? 중심하고 야랑 같다고. 그럼 나는 해야 될 일이 뭔데? 이 녀석의 중심을 찾으시오. 쌤 이거 외우라고 여러 번 얘기했다. 근데 내연이 니한테도 한 3번, 4번 물어봐. 이거 인지 알 때 됐잖아 하면서 여러 번 물었는데 아나 모르나? 중심 공식 뭐고? 저 또 봐라.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하니까. 2분의 뭐 비슷하게는 기억하는데 뭐고? 중심 공식. 그냥아. 요게 중심 공식이단 말이에요. 여기서 A, B는 여기 A, B, C단 말이에요. 야를 반으로 나누고 부호 바꾸고 야를 반으로 나누고 부호 바꿔. 그럼 어떻게 되노? 3, 마이너스 4야. 됐나? 되겠나? 자, 중심 공식 뭐라고?
일반형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입니다. 봐봐라. 자,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수학은요, 내가 오늘 평행이동 오케이, x 옮기고 y 옮기고 좋아, 옮기면 되는데 뭐고, 우리가 직전에 배웠던 이 원에 대한 공식을 기억을 안 하고 있으면 풀 수 있다 없다. 야 몰라가 못 푼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이 계속 뭐고 앞에 걸 기억을 하고 거기 위에다 자꾸 쌓아 올려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자, 내가 오늘부터 평행이동 공부해야지. 오케이. 자, 다음은 중심 나와서 중심 어떻게 구하지? 공식 모르면 못 푼다 얘가. 그지? 맞지? 이거를 공식을 모르면 그럼 완전적으로 묶어가지고 중심을 찾아야 되는데 그 개념을 모르면 오늘 평행이동 암만 열심히 배우고 완벽하게 평행이동 할 줄 알아도 이 문제 못 풀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학이 공부하기가 더러운 거야. 앞에 걸 알아야 그 다음 뭐를 적용을 할 수 있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꾸준하게 공부하고 복습하고 해서 앞에 내용을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까먹으면 다시 집어넣고 까먹으면 집어넣고. 그러니까 안 집어넣으면 그 다음을 진행을 못 한다고. 그래서 수학 공부가 어렵다 하는 거고 할 게 많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단 말이야.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그 과정을 계속 밟아 나가야 된다고. 너는 뭐 방학이라고 쉬고 뭐 시험 끝났다고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앞에 거면 다 까먹히고 그렇게 하면 수학은 실력을 올릴 수가 없어. 꾸준하게 해야 돼. 알겠나? 자, 암튼 그러면 중심 1에 나와서 뭐가 야가 돼야 된다고. 그럼 m 얼만데? m 얼마고? 지수야 1. 그 다음에 n은 마 1. 그럼 뭐고? 애초에 얘는 뭐고? 출발점이 1, 마이너스 1이었단 말이야. 됐나?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고? mn을 야를 곱하랍니다. 그럼 1하고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지 뭐. 끝이라고. 알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내가 자꾸 복습도 안 하고 뭐 앞에 내용 까먹고 이러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지. 좀 제발 부탁 좀 할게. 공부 좀 해라.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자꾸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101쪽 봐봐라. 직선의 평행이동. 자, 쌤이 얘기했는데 아까 점은 굉장히 간단하다 했잖아. 그 점을 쏙 뽑아가지고 그냥 옮기면 되는데 저기 도형은 우리가 식으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은 부호가 항상 반대로 가요. 자, 3이 아니고 마이너스 3,4 인마가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1,1로 간대. 자, x축으로 얼마만큼 갔니? 레오나, x축으로 얼마만큼 갔니? 예?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이 됐다. 얼마만큼 갔노? 그래, x축으로 2만큼 갔잖아. 그다음 y축으로는 얼마만큼 갔노? 그렇지, 마이너스 3만큼 갔지. 자, 내가 이제 평행이동을 찾아냈단 말이야. 자, 이거에 의해서 3x-y 플러스 2. 자, 3x-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은 어디로 가겠노?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쌤이 식에서는 어떻게 된다 했노? 부호 반대로 간다 그랬지? 그래서 x 대신에 뭘 쓰라고? x-2를 쓰라고. y 대신에 뭐 쓰라고? y 플러스 3을 쓰라고. 부호 반대라고. 2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3 된단 말이야. 플러스 2는 0. 자, 뭐고? x 자리에 들어갔고 y 자리에 들어갔다. 되겠나? 자, 그럼 이거 이제 뭐고? 전개해가지고 정리만 해주면 끝입니다. 자, 전개하면 얼마고?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고? 마이너스 9제. 근데 거기에 2가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7은 0. 야가 답이란 말이야. 됐나?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뭐고? 여기서 원하는 건 뭔데? A, B를 찾아라는 거 아이가? A가 뭔데요? 비교하자. AX
마이너스 y 플러스 b. 그럼 a 얼마고? a는 3이다 이가. b는 마 7이다 이가. 두 개를 어떻게 더해? 더하면 얼마고? 답은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지?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는 거. 2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이 된다는 거. 식으로 들어갈 때는 부호 반대로 들어간다는 거. 됐죠? 그러면 확인 체크 36번이랑 38번 해봅시다. 36번하고 38번. 네요. 자, 36번을 봅시다. 자, 어떤 2x 빼기 3y 더하기 k는 0이라는 녀석이 있단 말이야.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간대. 그러면 나는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을 넣을 필요 없다. 그냥 배운 대로 그대로 합시다. 평행이동. 자, 도형의 평행이동은 뭐고? 반대 누락했잖아. 2배의 x 대신에 뭐고? x 플러스 1이 아니고 부호 바꿔서 x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3에 y 써야 될 걸 y 마이너스 2가 y 플러스 2 부호 반대로 넣으라고. 플러스 k는 0이야. 나는 이 규칙에 의해서 야를 야로 평행이동 시켰습니다. 됐죠? 끝났다. 고민할 거 하나도 없다. 자, 그러면 이게 전개 가능하잖아. 전개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 플러스 k는 0이야.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요렇게 됩니다. 자, 이게 평행 이동한 결과물이야. 당연히 K를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K가 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왜 고민하는데? 나는 지금 모른다고. 그걸 구하는 게 내 목표단 말이야. 그지? 그럼 그대로 두면 돼요. 됐나?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을 봐. 뭐라 돼 있노? 이 직선 얘가 인마가 뭐를 지난다고? 1,-4를 지난다고. 자, 쌤이 이제 지겨워서 이걸 안 적는데, 자, 뭐뭐를 지난다. 뭐뭐 위에 있다. 뭐뭐의 해 또는 근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 뭐라고? x, y 값에 대입을 하시라고. 이건 우리가 고등학교 내내 써먹는 거라고. 기억하란 말이야. 제발 기억하는 건 좀 기억해. 몇 번 얘기했는데, 이거 진짜, 좀 보태면 한 100번 얘기했던 것 같다. 그지? 기억해라. 자, 뭐고, 얘를 어떻게 지난다 했잖아. 누가, 인마가 이 점을 지나간다고. 점 기준으로 하면 이 직선 위에 있다. 이 직선 기준으로 하면 이 직선이 점을 지나간다. 됐나? 같은 말이다. 어쨌든 간에, 지난다 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XY에 대입하라고. 뭐 X 좌표니까 X에 대입하라고. Y 좌표니까 Y 대입하라고. 그럼 2 곱하기 1이니까 2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니까 얼마? 4, 3, 12 플러스 K 마이너스 8은 0이야. 얘 얼마야? 14잖아. 그럼 야는 마이너스 14 돼야 될까 아이가? 마이너스 8이랑 얼마? 마이너스 6이 해야 마이너스 14 될까 아이가? 그지? 그래서 플러스 14랑 마이너스 14랑 더해서 0 될 거 아닙니까? 그럼 K는 마이너스 6. 끝이잖아. K 구하라 했으니까. 이걸 몇 쉽노? 이거 뭐 고민할 게 있나? 내가 머리 쓸 게 있나? 도대체 뭐가 있노? 시킨 대로, 문제에서 오늘 배운 거 시킨 대로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데. 그지? 맞지? 제발 쉬운 거는 쉬운 거 가지고 막 애쓰지 마. 그냥 시킨 대로만 따라 해요. 쌤 얘기했잖아. 시키는 데만 따라만 해도 한 7, 80%는 해결돼. 나머지 해결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쌤하고 같이 하는 방법 익히면 되잖아.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복습해가지고 너가
수학이라는 거는 딴 거 없다. 내가 문제를 많이 푸는 거 물론 중요한데 방법만 알면요. 그건 뭐 한 문제든 100문제든 그냥 그 방법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풀면 됩니다. 숫자만 바뀌는 거지. 개념 자체는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방법을 터득하면 수학은 문제가 수가 뭐 많고 적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제발 개념 복습하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스킬에 대해서 집에 와서 한번 적용해가지고 직접 한번 풀어보고 숙제 쌤이 내잖아. 숙제 자체가 복습 아니니? 숙제하고 그래도 안 되면 풀었던 문제 한번 더 풀어보고 쌤 맨날 얘기하잖아. 채점 해가지고 틀린 것만 다시 풀어보라 했잖아. 맞는 거는 내가 이미 할 줄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연습할 필요는 사실 없단 말이야. 틀렸던 문제 위주로 다시 한번 더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실력을 조금씩 끌어올리면 수학 그렇게까지 힘든 과목 아니라니까. 자꾸 안 하면서 어렵다, 못하겠다 하지 말고 해보고 얘기를 해. 복습해보고 얘기하라고. 공부해보고 얘기하라고. 공부해보지도 않고 자꾸 수학 어렵다 하고 쌤 나 수학 못해요. 어려워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알았나? 할 수 있어. 조금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포기를 하려고 그래. 자 238번 봐봐. 자 238번 보면 y는 ax 플러스 b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자 야도 일단 문제 적어놓자. y는 ax 플러스 b 야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2만큼. 평행이동을 한대요. 자, 평행이동을 한번 시켜보자. 야가 시키는 대로 평행이동 시켜보자. 그럼 어떻게 되노? x축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x 대신에 뭐고? x 플러스 3을 쓰면 되겠지. y 대신에 뭐 쓰라고? y 마이너스 2를 쓰라고. 뒤에 b. 자 봐라. x 자리에 x 플러스 3 부호 반대로 바꿨다. 플러스 2니까 y 자리에 y 마이너스 2. 요거 됐지? 뭐랑 바뀌어 끼웠는지 확인했지? 자 이게 내 결과물이야.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서 정리합시다. y는 ax 플러스 3a 플러스 b. 이 마이너스 2가 넘어오면 플러스 2가 될 거 아이가? 됐나? 자, 이게 내가 평행 이동을 한 직선의 방정식 결과물이다. 자, 이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시다. 이 평행 이동한 직선과 이 녀석과 y는 뭐요? 2x 플러스 1. 자, 이 녀석이 어디에서? y축에서 뭐라고? 수직으로 만나요. 자, 만나는데 어디서 만난다? y축에서 만난다. 이 y축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y축과 이 녀석, y축과 이 녀석 만나는 점이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y축과 만나는 점이 뭐고? 지수야.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 뭐고? 그걸 우린 뭐라 하노? y축과 만나는 점을 기울기라 한다고? 레연아, 이거 긴장하지 말고 우리 다 아는 내용이야. 이거 중학생들도 아는 건데 x축과 만나는 자리 내가 참 내가 공부 얼마나 안 하는지 쌤 알겠다. 야, 축과 만나는 자리가 절편 아이가. x축과 만나면 x절편, y축과 만나면 y절편. y축에서 만나기 때문에 얘가 y절편이 동일하단 말이야. y절편이 일치한다고. 그럼 y절편은 뭔데? 자, 이 녀석에서 y절편 뭔데? 어? 1이잖아. 앞에 건 기울기, 야는 y절편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기울기 뭐고? a지. y절편 뭔데? 이 뒤에 있는 게 y절편이라고. 3a 플러스 b 플러스 2는 1이어야 돼.
됐나? 자, 그러면 셈 A가 뭔지 B가 뭔지 모르잖아요. 조건 또 하나 있잖아. 뭐고? 수직 조건 있잖아. 자, 두 직선이 수직이다 라고 하면 조건이 뭡니까? 두 직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하면? 두 직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하면? 아니, 두 직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하면? 쌤 얘기하는 대로 대답을 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두 직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하면? 곱하면. 그래.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수직인 두 조건의 성질이다 이 말이야. 자, 쌤 지금 많이 참고 있다 오늘. 많이 참고 있다. 죽는다 진짜로. 자, 두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y는 mx 플러스 n으로 표현하고 y는 m 다시 x 플러스 n 다시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러면 두 직선의 기울기가 m과 m 다시잖아. 그래서 두 직선의 기울기 m 곱하기 m 다시는 마이너스 1이다. 이래 한단 말이야. 이해되겠나? 그러니까 두 직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하면? 곱하면 결과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자, 야의 기울기가 얼만데? 야 기울기 얼만데? 2잖아. 야 기울기 얼만데? 그러면은 2랑 A를 곱하면 뭐 나온다고? 그렇지, 마이너스 1. 그럼 A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됐나? 됐나? 와, 쌤 힘들다. A가 마이너스 2분이니까 뭐고? 야를 갖다가 여기다 슥 집어넣으면 뭐? B도 찾아낼 수 있잖아. 그지? 그럼 A, B 찾으면 끝난다고. 맞지? 뭐 여기까지 해줘야 되나? 아니지? 산수는 할 수 있잖아. 그죠? 더하기 빼기 하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넘어갑시다. 와, 쌤 힘들다. 와 이래 힘드노? 내가 오늘 앞에 수업할 때는 별로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힘든데 지금? 괜찮다고? 내가 안 괜찮아. 누구는 괜찮지만 내가 안 괜찮아. 자, 102쪽 보자. 자, 포물선과 원의 평행 이동 나오는데, 자, 여기서 포물선은 이차함수를 얘기를 합니다. 포물선. 이차함수. 그 다음에 원은 그냥 뭐 원이죠. 그죠? 원. 그러면은 원하고 이차함수하고 야들은 뭔가 이 녀석을 탁 결정짓는 특이한 점이 존재를 해. 특이한 점이 존재하는데 2차함수에서는 뭐가 존재하지? 2차함수의 다른 점들은 우리가 언급을 하지 않잖아. 근데 한 놈을 언급하는 녀석이 있어. 뭐고? 2차함수의 점 뭐 있노? 응? 아, 이 똑똑한 녀석들 진짜. 이차함수한테 꼭지점 안 구하나? 꼭지점. 이차함수 우리가 얘기하는 점은 꼭지점 말고는 없잖아. 꼭지점 말고 뭐 이상하게 여불띵이 있는 이 점을 얘기를 하지 않잖아. 그지? 꼭지점. 뭔가 약간 뭐 대표성이 있는 어떤 특이한 점. 그지? 꼭지점. 그 다음에 원에서는 그렇지, 원의 중심. 그래서 얘들은 자, 일반적으로 그 도형의 이동보다는 얘들이 도형이긴 하지만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붙들고 이동시키면 됩니다. 알겠죠? 자, 만약에 2차함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x축으로 뭐 a만큼 y축으로 b만큼 가가지고 이렇게 갈 건데 야를 식을 뭐 y는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돼 있는데 x에다가 뭐 x 마이너스 m 뭐 y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식이 복잡해지잖아. 그지?
근데 여길 뭐고 P, Q 잡고 이 꼭지점이 뭐고 P 플러스 M, Q 플러스 N 요래 해버리면 간단하단 말이야. 이해되겠나?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지점을 활용하면 뭐를 사용하는 게 편하겠노? 일반형이 편하겠나? 표준형이 편하겠나? 표준형이 편하겠지. 왜? 우리 표준형은 딱 보자마자 그거 가지고 뭘 찾을 수 있는데 꼭지점 찾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꼭지점 가지고 이용할 거기 때문에 표준형이 편합니다. 원도 마찬가지다. 원방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있는데 자,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같다 하면 어떻게 되노? x-m의 제곱 플러스 y-n의 제곱 플러스 a의 x-m 플러스 b의 y-n 플러스 c는 0 이래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걸 또 전개해가지고 정리하고 막 생 난리 붙이게 한다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뭐다? 표준형으로 만약에 이걸 했다. 일반형으로 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중심만 찾을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표준형 x-p의 제곱 플러스 y-q의 제곱은 r제곱이 있다. 그럼 얘는 꼭지점 p, q 아이가? 그지? 맞지? 인마가 x축으로 n만큼 그러면 p 플러스 m y축으로 n만큼 n 같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했노? 이게 x 마이너스 p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q 마이너스 n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 됐나? 물론 지금 이게 쌤 이거 뭐 지저분한데요. 이게 뭔지 몰라서 이렇게 문자 두 개로 표현됐을 뿐이지 얘는 숫자이기 때문에 계산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 하나로 나옵니다. 알겠죠? 뭐 x-2면 x-2 이런 식으로 숫자 하나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형태가 이렇다 해가지고 아씨 어려운데 할 필요가 없다. 이거 문제 풀어보면 되게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1번 봐봐라. 포물선 y는 2x제곱 빼기 4x 플러스 5. 자,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녀석이 있어요. 자, 인마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p만큼. 자, y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p 플러스 2만큼 같대요. 자, 이랬더니 인마의 결과물이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x축 위에 있다. 그러면 우선에 평행이동하기 전에 이 녀석의 꼭지점부터 찾아봅시다. 이 녀석의 꼭지점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완전제곱 묶는 방법 어떻게 하노? 자, 야 묶어내고 그러면 2x제곱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4x니까 2가 묶어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이가 그지? 1차 함계수에 얼마? 반의 제곱이 필요하다고. 완전제곱 묶는 거 기억나죠? 1차 함계수에 반 마이너스 1 제곱하면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야는 애초에 이 문제에 존재하지 않았던 녀석이란 말이야. 내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들어내는 값이니까 빼줘야 값에 변화가 없겠지, 그지? 맞지? 그럼 쌤이 어차피 더했다가 뺄 거면 이거 의미 없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고? 내가 완전 제곱을 묶기 위한 모양이 필요해서 이걸 쓴 거단 말이야. 그럼 모양은 필요하지만 값은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내가 문제를 바꿔버리는 거니까. 이거 풀으려고 했는데 내가 저거 풀은 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자,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줬다가 다시 빼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완전 제곱을 묶는데 필요한 모양은 아니니 밖으로 나가란 말이야. 나갈 때는 괄호 앞에 2가 있으니까 곱해지면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래서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 나와서 마이너스 2랑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자, 괄호 친 부분 완전 제곱 묶으면 어떻게 되노? 2배의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3 되잖아. 됐나? 그럼 야의 꼭지점 얼마고? 1,3이다 이가. 됐지? 이 1,3에서
평행이동을 시키자는 말이야. x축을 얼마만큼? p만큼 갔으니까 뭐고? 1 플러스 p. 자, 그 다음에 3에다 p 플러스 2를 더하면 얼마? p 플러스 5가 되겠지. 됐나? 자, 요게 이제 뭐고? 평행이동하고 난 다음에 꼭지점의 위치입니다. 얘는 이전이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단 말이야. 됐지? 그랬더니 이 녀석이 x축 위에 있대요. 레은아, 어떤 점이 x축 위에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네가 얘기를 할 수 있노? x축 위에 있어요. 선생님, x축 위에 있는 녀석은 이러이러해요. 성질 뭐라고 얘기할래? x축 위에 있는 녀석들의 공통적인 그림 그려줘야 되나? x축, y축이 있단 말이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 모든 녀석들의 공통점이 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라. 이 보고 얘기해라. 뭐고? 가로? y좌표가 0이잖아. y좌표가 0이잖아. 그지? 별거 아니잖아.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자꾸 그걸 생각을 하는 연습을 자꾸 안 해서 그래. 뭐 어려운 내용이가. 야도 x축 위에 있으니까 뭐고? y 좌표 값이 없잖아.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았잖아. 그냥 여기 걸쳐 있잖아. 그러면 y축 위에 있으면 당연히 뭐고? 좌우에 움직임이 없고 아래 위로만 움직였으니까 뭐고? x 좌표가 0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고? y 좌표 값이 0이 돼야 된다고. 그럼 p는 얼마고? 마이너스 5잖아요. 그죠? 그래. 이렇게 하면 된다고. 무엇이 어렵노? 도대체. 됐나? 그래서 이게 1번 p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평행이동 x는 x 플러스 3 되고 y는 y 마이너스 4. 자,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으로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는 녀석이네. 이 녀석이 뭐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a는 0이라는 원을 어디로 옮긴다고? 이 원을 옮기기 전에는 일반형으로 됐는데 옮기고 나서는 표준형으로 됐어. 이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노? 그지? 와, 승질난다 맞지? 아니가? 자, 야의 중심은 뭐고? 야의 중심 뭡니까? 1, 마이너스 b. 괜찮나? 반지름 얼마고? 루트 3. 자, 야의 중심 얼마고?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이 왜 나와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지수야. 야, 와 나오노? 중심 공식 뭐였노? 일반형일 때. 오늘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야를 반으로 나누고 부호 바꾼 녀석들 각각 쓰면 됩니다. 자, 중심이 여기서 1로 갔잖아. 봐봐요. 3. 마이너스 2에서 3 더하면 1 됐잖아. 그러면 1에서 마이너스 4 하면 얼마겠노? 마이너스 3이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이어야 하니 b가 얼마요? 3이라고. b 나왔단 말이야. 나는 이제 뭐만 찾으면 되는데 a만 찾으면 된다고. a 찾는 거는 평행이동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행이동 상관없이 뭐만 하면 된다? 반지름을 이용해서 찾으면 됩니다. 반지름 얼마? 루트 3이잖아. 그러면 자, 우리가 표준형일 때는 얘가 r제곱자니까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그게 반지름이 됐어. 근데 일반형에서는 반지름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표준형으로 묶어내거나 아니면 반지름 공식을 써야 된다 했다. 자, 일반형에서의 반지름 공식 뭐고? 2분의
루트 자 그러면 계산합시다. A 얼마고? A 얼마고? A가 4잖아. 그럼 제곱하면 16. B 얼마고? 제곱하면 4. C 얼마고? A잖아. C 자리에 있는 게 A잖아. 그럼 마이너스 4A단 말이야. 자, 요게 내가 이 공식을 보고 찾은 반지름이야. 근데 얘는 반지름이 루트 3이래. 이마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레연아, 반지름이 이마랑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되지. 왜? 평행이동이잖아. 평행이동은 뭔데? 미는 거야. 크기하고 모양이 변하니? 안 변하잖아. 위치만 변하지 크기와 모양은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옮기기 전의 반지름과 옮기고 난 후의 반지름은 같다고. 루트 3이라고. 됐나? 됐나? 양변에 제곱을 하든가 하면 되겠지. 이제. 그럼 A값 나올 거 아닙니까? 됐지요? 자, 넘겨가지고, 그러면 2 되고, 들어가면 4, 3, 12. 그러면 루트 20 빼기 4a랑 루트 12가 같아야 되니까, 얘가 얼마고? 20에서 얼마? 8 빼야 12가 될까, 얘가? 8 될락 하면 a 얼마고? 2네. 맞지? 그럼 a 2, b 3이야.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구하러 해서 끝났네. a는 2, b 3.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괜찮나? 자, 그래서 봐봐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평행이동 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여기서는 뭔데? 원방을 제대로 알고 공식을 쓸 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평행이동 뭐 그래 하면 되지. 중심 이동하려고 뭐고 중심을 구할 줄 알아야 될까 얘가. 그 다음에 야랑 반지름 같다는 걸 비교하려고 하니까 뭐고 여기서 반지름을 구할 줄 알아야 될까 얘가. 그지? 그래 해결이 된다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반지름 공식이 뭐지? 모르겠는데 뭐 이 문제 못 푼단 말이야.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반지름을 몰라도 못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수학은 뭐다? 내가 앞전에 배웠던 것들을 개념을 기억하고 공식들 다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알겠죠? 시험 끝났다고 이 시험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났다고 그 다음 시험 보면 할 때 요거 몰라도 된다 까먹어도 된다 아니라고. 다른 과목과 달리 다른 과목은 요만큼 했으면 여기 있는 내용 홀랑 까먹어도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배운 내용 기억하고 시험 치면 돼요. 암기 과목들은. 근데 수학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수학은 중간에 손을 놓으면 안 되고 한번 시작했으면 꾸준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표가 나는 데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고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중등 공식하고 고등 공식들 다 머릿속에 정리하고 베이스를 만들어 놔야 이제 그 위에 하나씩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공부해도 내가 뭐 몇 대를 공부했는데도 뭐 점수도 안 올라오고 뭐 이런 놈. 이 이유는 너가 그만큼 공부를 이전에 많이 안 해놨기 때문에 그걸 채우는 시간을 들여야 된다고. 노력을 들여야 된다고. 근데 공부하는 거는 뭐 평소에 하는 거랑 별 차이도 없고 그럼 언제 올라갈래? 그러니까 수학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돼. 제발 집에 와서 복습을 좀 하세요. 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너가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했다 그러면은 그 문제들 싹 다 풀어봐야 돼.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들 싹 다 풀어보고 라센의 문제 싹 다 풀고 쌤이 숙제를 안 내도 알아서 풀어야 돼. 풍산자 문제 다 풀고 그래 해야 표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표 안 난다. 자, 꼼짝도 안 한다. 점수 맨날 그 점수다. 너가 진짜 진지하게 내가 그래도 수학 공부를 좀 잘 하고 싶고 실력을 올리고 싶고 점수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거저 얻어지는 거 없다. 다른 과목과 좀 다릅니다. 수학은. 그래서 수학이 입시에서 비중이 크게 차지한 이유가 그거야. 그만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 점수를 다른 과목에 비해서 더 많이 쳐준 이유가 그렇다고. 알았죠? 자, 확인 체크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거 뭐 두 문제밖에 안 되니까 39번, 40번 다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자, 확인 체크 240번. 자, 봐봐. 원이 있어.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6, 2, 8. 자, 이런 원이 있다. 지수야, 네가 대답해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한답니다. 자, 일단 중심을 찾읍시다. 야의 중심 뭐고? 중심 뭐고? 어? 자, 중심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다.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 하면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6. 야의 중심은 뭐 되노? 빨리 얘기해라. 뭐? 2,2 중심의 좌표니까 2,2라고 대답해야지. 됐지? 어렵나? 안 어렵지? 이거는 뭐고? 중심 공식 기억하면 하면 되잖아. 그지? 일반형일 때 중심 공식만 기억하면 이건 그냥 뭐 2로 나누고 부호 바꿔라, 2로 나누고 부호 바꿔라 얘기했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중심이 여기서 1로 갔단 말이야. x축으로 얼마만큼 갔니? 그래, x축으로는 5만큼 갔네. y축으로는 얼마만큼 갔니? 3만큼 갔단 말이야.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데? 평행 이동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A 얼마고? B는? 네, 끝났잖아.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 곱하라고. 그럼 얼만데? 15가 답이라고. 이거 뭐 어렵나 이거? 에? 중등 수준 문제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고? 평행이동 자체는 내가 뽑아내는 거 중심만 찾으면, 쌤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함수도 그렇고 그다음 원도 그렇고 점만 뽑아내면 된다 했잖아. 맞지? 2차 함수에는 뭐? 꼭지점. 원일 때는 뭐? 원의 중심. 그지? 중심점. 얘만 찾아내서 하면 정말 간단해진단 말이야. 평행이동이. 그죠? 그럼 나는 이제 중심만 찾을 줄 알면 되잖아. 그럼 뭔데? 공식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거. 그지? 맞지? 그래서 사실 얘는 평행이동 문제이긴 한데 평행이동보다는 원방에서 중심 공식 암기하고 있냐 아니냐 정도를 물어보는 게 오히려 더 비중이 커 보여. 왜? x축을 역시 마이너스 하면서 2까지 가는데 5 증가했는 걸 이거 못 찾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닌가. y 좌표가 마이너스 1에서 2가 돼서 3 증가했는데 이거를 못 찾지는 않을 거단 말이야. 그지? 맞지? 그러면 이거는 찾는데 뭐고 애초에 이 중심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면 평행이동을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오히려 중요도는 중심의 공식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크죠. 그죠? 맞지? 오히려 평행이동 단원이지만 평행이동이라는 그 중요도보다는 중심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쌤이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에 내용을 내가 제대로 흡수를 하고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알았지? 자, 그럼 오늘 평행이동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대칭이동을 할 겁니다. 금요일날 대칭이동 할 건데 근영이 뭐 빠진다 했으니까 녹화해 놓을 테니까 오늘 수업도 녹화해 가지고 올려 놓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자, 오늘 그래도 나름 지수 빨리 왔고, 뭐 레연이도 그렇게 많이 안 늦었는데 시간 전에 옵시다 제발 좀. 8시 수업이니까 최소한 7시까지는 좀 오세요. 암만 늦어도, 진짜 암만 늦어도 7시 반까지는 온나 와가지고 복습도 좀 하고, 그 자기주도용으로 풍산자 사가지고 하잖아. 그러니까 하라고 좀. 그럼 놔뒀다면 뭐 할래? 뭐 헌책방 다시 팔아먹을래? 알라딘에다가 뭐 왜 하려고 카노? 좀 해라 좀. 응? 아우 내가 진짜 답답하가 지금. 숙제해서 금요일날 봅시다.